네, 반갑습니다. 저는 아모르 임용학원에서 지리를 담당하고 있는 이민호라고 합니다. 작년에 시험이 끝나고 좀 여느 때보다 그 어느 해보다 좀 말이 좀 많았었던 것 같은데 시험 문제가 생각보다는 이렇게 좀 체감 난이도가 이렇게 높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떻게 그 뭐 컷 점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라고 이제 예상을 좀 했었는데 나름대로 쭉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좀 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기출이 됐던 문제 중에 좀 문제 몇 개만 좀 보고 그 다음에 오늘 실질적으로 이렇게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참고로 이제 저희 사이트 들어오시면 작년 그 기출 문제를 해설해 놓은 강의가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로 해서 기출 문제를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139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 예비투에서는 121명인가 이제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는 139명을 이제 선발을 했고 인천을 제외한 총 16개 시도에서 인천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139명을 이제 선발을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지도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서울 9명, 경기 45명, 뭐 강원 11명, 충북 7명 뭐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그리고 뒤에 괄호 안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접수 인원이 아니라 얘는 이제 응시 인원입니다. 괄호 안에 나와 있는 건 응시 인원이고 얘는 이제 선발 인원이고 9명 선발을 하는데 100명이 이제 응시를 했고 사실 이제 접수 인원은 요 응시 인원보다 조금 더 이제 뭐 많을 수 있는데 아무튼 이제 9명을 선발하는데 이제 100명이 응시를 했고 경기는 45명을 선발하는데 290명. 그다음에 제주 같은 경우는 2명 모집하는데 11명. 그래서 경쟁률로만 따지면 서울하고 이제 제주가 10대 1이 좀 넘어가는 그런 이제 양상이었고 보통 한 7, 8대 1 정도 평균 한 7, 8대 1 정도 이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본인이 이제 혹시 응시한 그런 지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응시한 지역에서 이제 얼마를 몇 점을 맞아야지 이제 도대체 붙는지 그런 내용들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요 내용은 각각 16개 시도에서 몇 명이 이제 응시를 했는데 접수 인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보다는 조금 더 한두 명 정도 좀 많은데 그리고 이렇게 없는 거는 공개를 하지 않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작년 그 전공지리 문제를 좀 보면 얘는 이제 언제부터 쭉 말씀을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놓은 거냐면 서다평이 시작된 이후로 지리교육론과 인문지리, 자연지리 그 파트에서 문제가 어떻게 구성이 됐었는지 그거를 쭉 이제 분석을 좀 해보니까 지리교육론 같은 경우에는 2016학년도 그러니까 2015년에 시행된 그 문제부터는 지리교육론은 거의 이제 네 문제로 세팅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연지리하고 인문지리를 비교해 봤을 때 인문지리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나더라. 작년 같은 경우에는 5문제 또는 뭐 6문제 이렇게 해놓은 건 뭐냐면 한 문제가 자연지리 파트를 물어본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인문지리 파트를 물어본 것도 있었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 토양하고 종교가 이제 뭐냐 그렇게 물어본 거를 가지고 뭐 인문지리 편에 이제 그렇게 넣을 수도 있고 자연지리 편에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거나 인문지리의 비중이 더 높다. 그리고 문제 수도 점점 늘어가고 있다. 문제 수도 이제 증가를 하고 있고 자연지리는 상대적으로 점점 문제는
줄어들고 있다. 지리교육론은 뭐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총 문항수도 22문제. 2016학년도부터는 거의 이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러니까 재작년에 117명 모집했는데 그 올해 같은 139명. 그 전에는 계속 50명, 60명 이렇게 이제 하다가 이렇게 이제 선발하다가 100명 단위로 막 이렇게 넘어가 버리고, 그리고 요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뽑는 게 이제 마지막일 거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오피셜은 아니고 그렇게 이제 좀 돌아다녔던 얘기가 있는데, 사실 그거는 뭐 누구도 예측을 할 수 없고, 당분간은 이렇게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당분간은 이렇게 이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응시 인원을 보면 작년에 이제 1039명이 응시를 했었다. 여기서 이제 139명 안에 이제 들어가면 붙는 건데, 혹시나 지역을 잘못 선택해서 이 정도면 컷점수 붙은 여기 요 지역에 지원했으면 이제 붙을 건데, 지역 선정을 잘못해서 그렇게 이제 전략을 잘못 세우신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습니다. 자, 뭐 아무튼 어쨌거나 이제 요거는 작년부터 서답행이 시작된 이후부터 작년까지 전공지리 문제를 이렇게 쭉 분석을 해 놓은 건데,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지리교육론, 인문지리, 자연지리 요 세 파트를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볼 것인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인문지리보다 자연지리를 더 좋아해. 그리고 더 잘해. 그리고 자연지리 파트, 지형, 기후편을 그냥 계속 들이다 파면 정작 중요한 인문지리를 놓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는 그 양이나 시간을 100%로 이제 봤다면 그 중에 한 60에서 70 정도는 인문지리 편에 조금 가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자연지리. 물론 얘는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2018학년도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시험 본 건 아니고 재작년에 이제 시험 본 걸 가지고 전국을 쭉 이렇게 봤더니 1차 시험에서 평균 컷이 76.5점. 지금 물론 이제 요거는 교육학이 포함된 그런 1차 컷의 평균입니다. 교육학 같은 경우에 평균을 보면 한 16점 정도로 이제 보면 요거는 거의 뭐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한 16점 정도로 본다면 전공에서 한 60점 정도면은 거의 이제 1차는 무난하게 통과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오는 요거는 이제 당시에 뽑았던 그런 선발 인원이고, 지금 요게 2018학년도 1차 컷, 각 지역별 1차 컷. 그 다음에 괄호 안에 있는 거는 그 전년도 1차 컷. 그래서 1차 컷으로만 보면 경남이 이제 가장 높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충북이 가장 낮았던 것 같고, 그래서 평균에 한 76.5점 정도가 나왔다는 얘기는 전공에서 한 60점 정도만 맞으면 무난하게 1차를 좀 통과하지 않았을까. 물론 광주하고 대구, 경북은 재작년에는 이제 선발하지 않았었고, 그러니까 참고로 이제 얘는 재작년도 얘기니까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이겁니다. 작년에 시험 봤었던 작년 기출 문제를 토대로 해서 1차 컷을 쭉 알아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83.66, 그 전년도에는 79점이 나왔는데, 강원 같은 경우는 77점 나왔는데 작년에는 73점. 그 다음에 경기는 77.67,
그 다음에 충남은 79.66, 충북은 80.33, 그 다음에 세종은 84.67, 대전은 83.67, 전북, 광주, 전남, 뭐 대구, 경북, 경남, 울산, 부산, 제주 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작년에 시험 본 그 점수를 통해서 1차 컷이 가장 높았던 지역이 바로 이제 세종이었고 1차 컷이 가장 낮았던 그런 지역은 광주였습니다. 가장 낮았던 지역은 광주. 그래서 작년 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이렇게 쭉 보니까 작년에 시험 봤던 그 문제에서 1차 컷이 평균이 한 79.6. 해설 강의를 찍을 때는 해설 강의에서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80에서 한 85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적게 나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이제 이렇게 체감적으로는 이렇게 쉬웠다고 느끼지만 실제로 채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칼퇴를 좀 했었다는 느낌이 좀 들고 그래서 정확하게 쓰거나 아니면 정확하게 쓰지 않고 약간 이제 돌렸으면 그냥 무조건 다 이렇게 점수를 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1차 컷 평균이 79.6. 그러면 재작년에 봤었던 그 점수하고는 얼마 차이가 안 난다. 76.5였는데 79.6. 76.5였는데 76.5점에서 79.6. 그러니까 생각보다 아주 많이 평균이 올라가진 않았다. 아주 많이 올라가진 않았다. 그리고 요 괄호 안에 넣은 거는 뭐냐면 작년에는 제주가 이제 가장 좀 평균이 좀 1차 컷이 이제 높았었고 그다음에 충북이 이제 좀 낮았었는데 아까 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제주 경남이 제일 높았구나. 경남이 이제 제일 높았는데 이거 잘못 체크한 것 같습니다. 경남이 이제 제일 높았는데 요거 아니고 경남이 이제 제일 높았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세종이 가장 높았다. 근데 가장 그 높은 점수 확인해 보니까 작년에 이제 81점이었는데 올해는 84.67. 그래서 1차 컷 평균이 조금 더 이제 그 올라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올라가지 않았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칼퇴를 했었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2차는 지금 현재 뭐 준비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2차에서 이제 뭐 뒤집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최근 3년 동안 각 영역별로 어떤 문제가 출제가 쭉 이제 됐었는지 그거를 이제 이렇게 표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보면 지리교육론 먼저 보면 뭐 작년에는 패러다임, 설명식 수어, 교수학적 변환, 극단적 교수 현상, 학습 자료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나왔었고 특히 이제 이 패러다임과 관련된 내용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된 이후로 이상하게 자주 이제 좀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오스벨의 설명수 수업은 뭐 지속적으로 출제가 이제 됐었던 그런 내용이었고 마찬가지 교수학적 변환도 그 출제가 이제 됐었는데 이거를 뭐 개인화 배경화 그다음에 가개인화 가배경화 그다음에 뭐 탈개인화 탈배경화 뭐 이거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막 구분을 하시려고 이제 막 하는 걸 봤는데 작년에 재작년에 이제 이런 파트를 어떻게 계속해서 이제 좀 알려드렸냐면 가개인화 가배경화는 교과서가 제시되지 않는 이상 얘는 절대로 답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가개인화 가배경화 이거 아니면
탈개이나 탈배경 양쪽이 완전히 좀 배치가 되는 그런 내용들로 시험 문제를 구성을 하지, 가계나 가배경화는 좀 나오기가 좀 힘들다. 그렇게 이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올해 좀 적중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지리 파트에서 보면 지형학 같은 경우에는 카르스트 화산지형, 뭐 애추 암계류, 그 다음에 기후 같은 경우에는 토양, 그 다음에 기온의 단열 변화, 팬 현상, 뭐 이런 것들이 좀 출제가 됐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좀 중요했었던 지형학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좀 중요했었던, 여기 이제 뭐 해안 지형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이제 뭐 하천이라든지 전통적으로 이제 중요한 요런 내용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배제가 되고, 지형학 파트에서는 카르스트 화산, 애추 암계류 뭐 이런 정도로 전통적으로 이제 중요했었던 그런 내용들보다는 우리가 그러니까 꼼꼼히 좀 잘 보지 않는 그런 내용들로 문제를 좀 구성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올해 또 이제 처음 그 공부를 하시는 거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럼 작년에는 요거 안 나오고 올해 요거 나왔으니까 또 요것만 이제 공부하시는 이런 실수를 하시면 안 되고, 전통적으로 중요했었던 거 플러스 이제 요런 것들까지 그렇게 이제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후학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기후 구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후의 3요소, 기후 요소, 기후 요인이라든지 이런 전통적으로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던 그런 것들보다 갑자기 토양, 그 다음에 그 기온의 단열 변화, 뭐 기온 감률이 어떻게 되고, 수분 기온 감률, 건조 단열 감률,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팬 현상, 이런 것들이 좀 출제가 된 걸로 봐서는 전통적으로 중요하다고 우리가 이제 쭉 1년 동안 공부했었던 그런 내용들보다 좀 꼼꼼하게 보지 않은 그런 내용들로 올해 좀 구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문지리 파트를 보면 경제지리 파트에서는 뭐 지역개발, 포섭원리, 뭐 상품사슬, 국제분업,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출제가 됐었고, 특히 이제 이 상품사슬과 관련된 내용이 아주 논란이 좀 많았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거 이제 좀 이따가 문제 같이 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문지리, 그 도시지리 파트에서도 네트워크 도시체계, 여기에서 이 네트워크 도시 체계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도 예전에 이제 좀 물어봤었던 그런 내용들인데 최근에 다시 한번 그렇게 좀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촌락의 형태는 최근 3년간 이제 물어본 적이 없었는데 형태, 뭐 광장형, 뭐 환촌과 관련된 가촌, 노촌 뭐 이런 거, 촌락의 형태, 종류와 관련된 그런 내용.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종교, 그 전에는 언어, 뭐 난민, 그 다음에 뭐 쿠르드족,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물어봤었는데, 동남아시아 이제 종교, 그 다음에 국경, 아프리카 국경, 인구 구조, 뭐 나이지리아 인구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본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좀 출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GIS 파트에서 논리 연산식을 구성하는 거는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출제가 되고 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연습을 하기가 굉장히 좀 애매한 그런 내용이긴 한데, 그 당시에 시험 문제를 보고 그 안에서 이제 빨리빨리 좀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내용이기 때문에 시험 당일날 얼마나 이제 내 머리가 맑고 이게 팽팽팽 잘 돌아가느냐, 그 싸움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3년간 계속해서 이제 출제가 됐었던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지도학 파트에서 계속해서 물어봤었던 게 이제 투영법과 관련된 걸 이렇게 많이 물어봤는데, 투영법과 관련된 거 많이 물어봤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상 통계 지도, 주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외상 통계 지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교과서에서도 잘 다루지 않는 그런 내용인데 그거를 이제 출제를 해서 많은 응시생들이 좀 당황을 좀 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올해부터 바뀌게 되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올해부터 바뀌게 되는 사항이 있다. 이제 어떻게 이제 바뀌냐면 요건 이제 작년까지 이제 시행을 했었던 거고 올해부터 이렇게 이제 시행이 되니까 요건 반드시 좀 숙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육학은 뭐 한 문제, 논술형 한 문제 20점짜리 이제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전공 A하고 B 요건 이제 똑같은데 작년하고 뭐가 달라지냐면 논술형이 없어졌다. 논술형을 없애고 그 다음에 기입형을 8문항에서 6문항으로 줄였다. 기입형이 8문항에서 6문항으로 축소를 좀 시켰습니다. 그리고 서술형이 6개, 그 다음에 이거 총 13개. 근데 총 17개. 서술형이 이제 13문항이었는데 17문항으로 증가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 문제수도 전공에서 총 22문항이었는데 전공에서 23문항, 한 문항이 이제 늘어났다. 그래서 교육학까지 이제 합치면 총 23문항.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23문항이었는데 올해부터는 한 문제가 더 늘어나서 24문항. 논술형 같은 경우에는 얘는 교육학이랑 거의 겹치니까 그렇게 이제 좀 빼버린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입형 같은 경우에는 단순 암기 이런 것들을 조금 좀 배제하기 위해서 문항수를 조금 축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올해부터 바뀌니까 올해 시험에서 2020학년도 시험에서는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 얘네들은 이제 반드시 좀 숙지를 그렇게 좀 하시고, 그 다음에 9월 달부터 시행되는 모의고사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반영을 해서 그렇게 이제 들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올해부터 내가 이제 공부하는 게 이제 논술형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서술형은 늘어나는구나.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올해 강의를 어떻게 이제 할 건지 고민을 좀 많이 좀 했었는데, 지금까지 여러 이제 시행착오를 쭉 겪으면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이제 수험생들한테 도움이 될까 그렇게 이제 좀 고민을 하다가 올해 이제 1년 커리큘럼을 이제 어떻게 짰냐면, 올해 이제 1, 2월 강의에는 요 1, 2월 강의는 시험을 처음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준비를 하긴 했는데 제대로 못했거나 그래서 초수 그리고 초수 같은 N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니까는 재수, 삼수 뭐 이렇게 이제 하셨더라도 공부가 좀 어느 정도 돼 있는 그런 분들은 이 강의가 별로 이제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보다는 처음 이제 도전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강의고, 그 다음에 뭐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초수가 좀 잘 붙는 그런 강의가 바로 이제 요 강의입니다. 지금까지 초수와 초수 같은 N수 이런 분들이 많이 붙었습니다.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처음 공부하시거나 그 다음에 이제 초수 같은 N수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붙으셨고, 그래서 1, 2월 강의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인문지리, 자연지리, 지리교육론 뭐 이렇게 이제 할 건데 총 8주 과정을 인문지리 4주, 그 다음에 자연지리 2주, 지리교육론 2주 내지는 얘가 이제 3주 정도 되면 얘가 이제 한 주 정도 이제 될 거고. 그거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게 다 되냐?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인문지리 4주.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해돼. 자연지리 2주. 그 다음에 지리교육론 1주? 이게 돼? 됩니다. 1, 2월 강의에는. 왜냐하면 1, 2월 강의 같은 경우에는 요 전 영역을 보는데 이거를 꼼꼼히 하나씩 다 보는 게 아니라 요런 파트가 이제 출제가 됐었고 또 요런 파트가 또 출제가 됐었고 그래서 그런 파트가 이제 출제된 파트를 중심으로 이제 그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좀 조금 빡빡하긴 하지만 이 정도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안 되면 뭐 보강을 해서라도 맞춰 드릴 테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1, 2월 달에 보는 책이 아마 이제 갖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요 책으로 이제 할 겁니다. 그 작년에 이제 개정을 해서 나온 책인데 2019 이민호 전공지리 이제 기본편. 그래서 요 책으로 이제 1, 2월 강의를 좀 할 건데 생각보다 좀 두껍기도 하고 1, 2월 강의에 다 이제 마치기엔 좀 버겁기도 한 분량인 것 같은데 막상 이제 덤벼보시면 생각보다 할 게 많지 않다. 그래서 이 책은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정리한 거기 때문에 전공 서적이 그냥 수십 권 되지 않습니까? 그 수십 권을 다 볼 필요 없이 거기에서 꼭 봐야 될 책들을 통해서 좀 발췌를 해서 엮은 책이기 때문에 요 책만 보셔도 임용고시에서 지리 파트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어떤 부분에서 어떤 영역에서 출제가 되는지 어느 정도 감은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책을 보시면 각 주제들마다 숫자를 써놨습니다. 2019, 2018 이렇게 이제 숫자를 써놨는데 그 해 나왔었던 기출 주제 그거를 이제 해놨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표기를 해놨으니까 그거를 보시면 요게 어느 몇 년도에 나왔구나 이제 대충 감을 잡으실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 2월 강의는 어떤 영역에서 어떤 주제가 그 출제가 됐었는지 그걸 전체적으로 다루는 그런 강의이기 때문에 공부를 정말 열심히 많이 하신 장수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다. 1, 2월 달 열심히 노시고 머리 좀 싹 비우신 다음에 3, 4월 달부터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이건데 개념의 큰 줄기를 파악한다. 어느 영역에서 어떤 기출 주제가 나왔는지 그거를 전체적으로 다루는 강의가 1, 2월. 그 다음에 그런 내용을 이제 보실 때 제가 이제 논문을 꼭 드리는데 이 논문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이 책만 보고 그 다음에 전공 책만 보고 그렇게 해서 준비가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요거와 관련된 주제를 논문에서는 어떻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내용과 전공책과 도대체 뭐가 이제 좀 다른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시라고 논문을 좀 제공을 해드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다 읽으실 필요가 없이 그 제목과 관련된 파트 그러니까 이거는 논문을 논문을 보는 방법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1, 2월 강의 때는 이렇게 이제 좀 진행을 할 거고 그래서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지만 공부가 좀 어느 정도 돼 있다. 하시는 분들은 1, 2월 강의는 그냥 스킵하시고 3, 4, 5, 6월 달 강의부터 이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3, 4, 5, 6월 달은 어떻게 이제 좀 진행을 할 거냐면 3, 4월 달에는 인문지리, 그 다음에 5, 6월 달에는 자연지리하고 교과교육론. 그래서 8주 동안에 얘는 이제 8주 동안 인문지리와 관련된 내용과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같이 이제 쭉 볼 겁니다. 실제 기출 문제를 같이 이제 볼 거고 그 다음에 5, 6월 달 같은 경우는 자연지리와 교과교육론 그래서 얘는 한 5주에서 6주 정도 이제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는 2주에서 한 3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내용을 보고 요 내용에다가
기출 문제까지 같이 그렇게 보는 그런 이제 강의고, 그러면서 1, 2월 달에 했었던 내용도 물론 있지만 1, 2월 달에 안 했었던 내용도 그렇게 이제 같이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때의 내용은 전공 체계, 우리가 이제 4년 동안 학교에서 배운 그런 전공 지식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교과서에서 나오는 그 교육과정상에서 중요시 나오는 그런 내용들도 포함이 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까지 같이 쭉 이렇게 이제 좀 볼 거고, 그래서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깊이 있게 그렇게 세분화해서 좀 보는 강의다. 그 다음에 이때부터는 3, 4, 5, 6월 달 강의 같은 경우에는 뭐를 좀 하려고 하냐면, 물론 1, 2월 달은 지금 어떻게 할까 아직까지 고민인 게 좀 하나가 있긴 한데, 1,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이제 조금 좀 요약을 해서 요약 프린트라고 해서 그렇게 좀 나눠드릴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3, 4, 5,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매주, 그러니까 전년도에 그 저번 주에 배웠던 내용을 이번 주에 수업 시작하기 한 30분 전에, 우리가 이제 일요일날 1시부터 강의인데 1시부터 수업인데 12시 반쯤 미리 오셔가지고 한 30분 정도 저번 주에 배웠던 내용을 그냥 서술하는 거. 제가 이제 프린트는 다 만들어서 드립니다. 주제만 딱 적어놓고 프린트는 나눠드리면 저번 주에 배웠던 내용을 그냥 쭉 보고 정리하는, 30분 동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그리고 그것들 중에 좀 정리가 잘 된 거 있으면은 복사를 해서 그렇게 이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일 잘 쓰신 분이 이제 동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동의를 하시면 그 이제 복사해서 그렇게 이제 나눠드릴 거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논문도, 관련된 논문도 좀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 2월 달에 드렸던 그런 논문하고 겹치는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안 겹치는 것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때부터는 논문을 조금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 논문을 조금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보시라고 이제 이렇게 나눠드린 적도 있지만 같이 이제 본 적도 있기 때문에 좀 시간적 여유가 되면 좀 같이 이제 이렇게 보기도 하겠지만, 그런 여유가 안 되면 그냥 나눠드리고 요 부분은 좀 보셔야 되는, 이렇게 좀 알려드릴 테니까 이 논문도 그렇게 3, 4, 5, 6월 달은 조금 이제 꼼꼼히 그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논문을 드리면 이 논문에서 적어도 한두 문제는 꼬박꼬박 이제 출제가 지금까지 됐었기 때문에 논문을 이제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작년에 나왔던 그 내용들 중에 교수학적 변환, 그것도 이제 논문에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상품 사슬, 그것도 이제 논문에 나와 있는 거. 경제지리학 3판에는 안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4판에만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4판이 없었던 분들도 그 상품 사슬과 관련된 논문 안에는 이미 다 나와 있었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미리 이제 그렇게 책이 없어도 내용을 파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논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 8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풀이반인데 지금까지 기출된 문제를 변형을 하거나,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그래서 문제를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해서 나눠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 7, 8월 강의 같은 경우는 그 강의 시간이 이렇게 길지 않습니다. 대부분 뭘로 이제 활용을 하냐면 이렇게 이제 그 인강을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출 주제 변형, 그 다음에 이런 문제를 풀고 해설하고 여기서 이제 딱 끝나는 거지만, 여기 이제 직강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카메라를 끄고 뭐를 하냐면 기출 문제와 관련된 토론을 계속합니다. 약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그 정도 이제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때 토론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 실제로 기출 문제가 이런 게 나왔었구나라는 거는 이제 알고 있는데 나만 알고 있고 또는 이제 내가 몰랐던 그런 정보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 문제를 조금씩 이제 다듬어가는 그런 이제 과정이기 때문에 기출 문제 토론 시간을 반드시 갖고 있다. 물론 뭐 10명이 되면 10명이 다 하고 뭐 50명이 되면 50명이 다 하고 그렇게 이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말로 정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머릿속에 집어넣는 그래서 1월 달부터 이 7, 8월까지의 이 강의의 초점은 기출 문제를 다각도로 이제 좀 쳐다보고 그거를 다듬어서 머릿속에 다시 한번 입력시키는 게 가장 큰 줄기가 아닌가. 줄기가 아닌가. 마찬가지 논문도 계속해서 그렇게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90,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모의고사 문제 풀이인데 뭐를 할 거냐면 답안지를 직접 작성을 하고 이걸 가지고 개별적으로 첨삭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때 뭐가 많이 보이냐면 답안지는 정말 잘 썼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거를 개별적으로 첨삭 지도를 그렇게 하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이제 써야 되고 이 부분은 아예 빼면 좋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답안지를 다듬어 드리는 그런 이제 과정이고 그중 답안지도 좀 잘 된 거는 그분의 이제 제일 잘 된 답안지를 쓰신 분의 동의를 얻어서 복사를 해서 좀 나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도 할 수 있으니까 학원 사이트에 이제 올려놓으시면 제가 그걸 보고 그대로 다 이제 첨삭을 해서 다시 이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월달, 10월달, 11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9월 같은 경우에 9월, 10월, 11월 같은 경우는 지리교육론은 이제 항상 이제 들어가 문제 구성으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9월달 같은 경우는 지리교육론과 인문지리 위주. 그 다음에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지리교육론과 자연지리 위주. 그 다음에 11월달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인문지리, 자연지리. 이건 보통 한 3주 정도 이제 잡고 있는데 얘는 4주. 4주, 얘도 4주. 그래서 총 이제 11회 정도 지금 모의고사를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변형이 될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쪽 이제 노량진가에서 전공지를 강의하시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이제 격주로 좀 문제를 이렇게 내고 있는데 아직 고민입니다. 저도 이제 격주를 할지 아니면 매주 좀 문제를 낼지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건 그때 가서 조금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지 올해 이제 2020학년도 임용지리에서 합격을 할 수 있을까? 하나씩 비법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면 합격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하셔야 된다. 자, 이거를 분석을 하라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기출 문제를 갖다가 다 풀어보고 그리고 얘를 맞았나 틀렸나 전공책에서 또 찾아보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작업은 그게 아니라 오늘 아마 프린트 좀 나갔을 텐데 전공지리 문제 분석에서 이런 프린트가 한 서너 장짜리 좀 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영역, 그 다음에 주제,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이제 1번부터 22문제가 이제 어떻게 이제 분석이 돼 있는지 그렇게 쭉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이렇게 정리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영역별로 그러니까 경제지리에서는 어떤 게 출제됐고 도시지리에서는 어떤 게 출제됐고 지형파트에서는 어떤 게 출제됐고 그렇게 기출 문제를 분석하는 게 가장 첫 번째.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끝나면 기출 문제를 토대로 해서 내용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내용 정리를 하실 때는 뭐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전공책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전공책도 이제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뭐 발간이 되는 각종 이제 전공지리 강사들 교재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논문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모든 책을 다 가지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렇게 쭉 짬뽕을 해 놓은 이런 교재를 좀 이용하시면 조금 이제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만 보시라는 게 아니라 어느 텍스트 하나를 정해 놓으면 그 텍스트에 여러 가지 책들을 발췌해서 내용을 같이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은데 그 텍스트를 삼는 게 이 교재를 삼는 게 제일 좋다. 그게 이제 가장 괜찮을 것 같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비로소 이제 좀 풀어 보시면 요런 과정을 거치면 분석을 하고 내용 정리를 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풀어 보시면 뭐가 완성이 되냐면 출제자의 의도 내지는 출제자의 눈으로 기출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안목이 생긴다.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 파악이 출제자의 의도 파악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다. 이 사람이 이걸 이 사람이 아니고 이 교수님이 이걸 왜 냈는지 이걸 내서 도대체 뭐를 물어보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그게 좀 어느 정도 파악이 된다. 이건 쓸데없는 문제인데 왜 냈을까? 뭐 이제 이런 것들도 이렇게 이제 파악이 된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 출제자의 의도가 이제 파악이 된다. 그 다음에 전공책이나 논문을 이제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 이때는 좀 세부적인 부분까지 그렇게 이제 좀 보셔야 됩니다. 이 세부적인 부분까지 이제 보라는 의미는 책을 보실 때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상품 사설이라는 이제 주제로 몇 경제지리학 책이나 여러 이제 전공 책들을 보실 텐데 이런 주제가 나오면 여기 나온 이 주제만 이제 쭉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기시면 이거와는 또 다른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내용 플러스 그 뒤에 나와 있는 다른 내용까지 그렇게 이제 보셔야지 요거를 이제 안 보고 여기까지만 이렇게 딱 보면 이것도 이제 괜찮은 방법이긴 한 시간이 없을 땐 괜찮은 방법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여유가 계실 때는 이렇게 이제 뒷장까지 같이 이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요런 부분에서 기입형이 출제되는 비율이 지금까지는 높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안 그랬지만 요런 부분들이 기입형에서 출제된 그런 비율이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만 보지 마시고 요 다음 내용까지 물론 얘는 예시입니다. 예시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올 한 해 우리가 이제 어떤 책을 봐야지 어느 정도 이제 좀 도움이 될까? 어떤 책을 봐야지 도움이 될까? 여러 가지 이제 쭉 책이 많을 텐데 그 중에 이제 인문지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색깔이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분들은 이런 책들은 반드시 봐야 된다. 반드시 봐야 된다. 특히 경제지리학 4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처음 출간이 됐기 때문에 요 4판은 조금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3판하고 다른 점이 3개인가 4개 장이 더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모의고사 문제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 좀 반영을 해서 좀 출제를 좀 했었는데 그 경제지리학 4판 새로 나온 책이니까 얘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한주정 교수님 경제지리학의 이해. 얘도 새로 이제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새로 나온 지 꽤 됐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보시고, 그 다음에 하얀색으로 돼 있는 거는 거의 이제 발췌해서 그렇게 이제 정독을 하면 안 되고, 뭐 정독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 다 보라는 건 아니고 필요한 부분을 이제 따서 그렇게 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도시지리학 3판 얘도 좀 보셔야 된다. 도시지리학 3판 같은 경우는 번역본인데 얘가 나온 지도 한 2, 3년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여기에 나온 요 책에 이제 들어있었던 그림이 그대로 이제 좀 출자가 돼서 요 책도 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도시사회지리학의 이해. 요 책은 거의 이제 뭐 도시지리학 파트에서는 거의 뭐 필독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문지리학의 시선. 요 책도 굉장히 좀 중요한 책이고, 그 나머지 책들 같은 경우에는 발췌해서 필요한 부분만 그렇게 따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래 이거 말고 도시 공간 구조로 내지는 도시의 이해. 도시의 이해도 얘도 이제 번역본 새로 책이 이제 나왔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지리교육론 같은 경우에는 자연지리학, 지형학, 이건 뭐 진짜 그야말로 바이블이니까 이거는 이제 반드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한국의 지형도 조금 이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연지리학 파트에서 맥라이트 자연재, 요것도 노란색, 요것도 같이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휴먼 임팩트나 핵심 지형학이나 지형학 원리나 이제 요런 등등의 요런 책들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때 다 이제 이렇게 총합을 해서 문제로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문제를 그냥 단순하게 이제 이렇게 이건 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읽기 자료식으로 좀 이제 박스 안에 내용을 좀 많이 집어넣어서 이제 만들어 드리니까 굳이 안 사시고 끝까지 보실 필요 없이 그 중간중간에 발췌를 해서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후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맥라이트 자연지리학 요거 이제 꼭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현대 기후학 요것도 이제 재작년인가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그 기온 감률과 관련된 그런 내용에서 현대기후 이 책이 한 이 정도 두께인데 이 중에 딱 그 그림만 지금까지 이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그 문제를 풀 때 그 내용과 관련된 그것도 이제 복사해서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근데 지리교육론 같은 경우에는 지리교육학, 조철 교수님 요 책 이거는 이제 완전 텍스트로 좀 삼으시고, 그 다음에 작년에 핵심 지리교육학이라는 책이 새로 또 나왔습니다. 같은 이제 교수님인데 이 책이 너무 두껍다 보니까 조금 이제 간략화 시켜서 핵심 지리교육학, 그래서 한 요 정도 두께로 이제 나온 책이 있으니까 요 책도 필요하시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경제지리학, 아까 이제 그 경제지리학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그 경제지리학도 뭐 핵심 개념으로 본 경제지리학이라고 하는 좀 얇은 그런 책이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 책이나 핵심 개념으로 본 경제지리학, 그 책이나 작년에 처음 이제 출간이 된 그런 책이기 때문에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이제 1년 동안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하시면 좋으냐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로 그렇게 1년을 쭉 준비하시면 100%다 100%라고 너무 이제 사기치는 것 같고 90%는 다 붙습니다. 90%는 다 붙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1, 2월 강의 때 나눠드리는 그런 요약 프린트, 그 다음에 3, 4, 5, 6월 달 거기서 쓰는 주제별로 내가 암기를 하고 있는 거를 이제 쭉 쓰는 그런 이제 그 주제별 인출. 그 다음에 7, 8월 강의에서 토론, 문제 토론. 그 다음에 9, 10, 11월 강의에서 모의고사 그런 내용을 읽기 자료처럼 그렇게 많은 양의 박스를 이제 좀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드리니까 그런 정도만 잘 따라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간 이 학생이 이제 공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빡시게 그렇게 공부하시면 내년도 이맘때쯤에는 웃는 날이 이렇게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요거 이제 작년에 봤었던 내용인데 잠깐 몇 문제만 좀 보고 실질적으로 좀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